예, 이번 시간에는 선납세금 관련되는 사항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하는 부분인데요.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이나 개인 구분 없이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법인세만 원천징수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법인세나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전부 다 원천징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원천징수된 부분은 선납세금 개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시에 기납부세액 중에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환급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도 동일합니다. 자, 지방소득세도 동일한데, 자, 문제는 이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개정 안에는 법인세 파트와 지방소득세가 혼합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혼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정리돼야 된다. 구분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 구분 정리되는 과정, 즉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6페이지에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 3월 달에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자, 3월 31일 날 이자 수익 선납세금 보통예금 해서 은행 예금 이자가 100만 원 입금이 되면서 이자 수익이 100만 원 입금이 되면서 지방소득세와 법인세가 원천징수되고 84만 6천 원이 입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이 대체전표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을 별도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선납세금만 이렇게 별도로 인식을 하게 되면 추후에 우리 교재 56페이지에 보시면 전표 입력 시에 입금 출금 전표를 입력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대체 분계 시에 전표 번호가 상이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체 전표로 대체 분계, 대체 전표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이자 수익과 이 선납세금이 같은 전표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57페이지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구분회계 처리입니다. 자, 선납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선납세금은 우리 법인조정에서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보시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자료가 불려져 온다라는 겁니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혼재돼서 나오게 됩니다. 혼재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적용해서 구분하지 않으면 추후에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하실 때, 선납세금을 입력을 하실 때 적용 부분을 우리 F8번 적용 수정을 통해서 1번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2번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이렇게 적용으로 구분 표시를 해주시면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바로 삭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선납세금을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과 지방세 관련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그러니까 전표를 입력하실 때 회계 관리에 보시면 기초정보 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두 번째 탭인 금융기관 탭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탭에 보시면 은행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는欄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금융기관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등록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알고 있다면 미리 이렇게 좀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등록을 해 놓게 되면 이 정보가 우리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물론 거래처 등록을 하실 때 은행 계좌별로 거래처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바로 등록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 신고할 때 관련되는 계좌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확인이 되면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에다가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7번 은행 사업자 번호를 등록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미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8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에서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자,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요. 지방소득세는. 자, 그리고 첫 번째부터 엔터를 통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대부분 내국인일 겁니다. 내국인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숫자 9를 10자리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10자리 입력하면 법인세 신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소득세에 있는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에다가 문의하셔도 되겠지만 관련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엔터로 진행을 하면 이자 배당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이 하나의 전표로 연계가 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금액 인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방세 납세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지 알고 계시다면 미리 등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이다 라고 하면 서초동으로 조회를 해서 등록을 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국법인 신한은행이고요. 자, 여기는 강남구청입니다. 강남구청은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이라고 하죠. 대치동으로 해서 강남구 지방세 납세지도 등록을 합니다. 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방세 납세지를 미리 등록하는 이유는 우리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여기에서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했으면 종료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 조정으로 가셔갖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원천 납부세액에 42만 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내용이 우리 세 번째 탭에 있는 기타 서식 지방소득세 쪽에 법인 지방소득세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작성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F12 전표 불러오기와 컨트롤 F12 불러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둘 다 클릭을 한번 해보면 F12 전표 불러오기는 자, 우리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법인세법에서 작성했던 것처럼 이자 수익을 별도로 불러와서 작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F12 불러오기는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의 데이터를 반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라고 누르면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대로 반영이 되고 지방세 특별징수지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더 이상 작업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장해서 그냥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관련되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시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내용을 저장하신 후에 우리 지방소득세 쪽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게 되면 특별징수세액, 징수납부세액이라고 해서 42,000원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승납세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인 조정에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와 법인 지방소득세 쪽에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작성하는 과정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